트렌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인데요. 1인 핵가족 시대의 소비자 트렌드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박상혜 교수님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교수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뵙게 반갑습니다. 박상혜입니다. 저는 1987년도에 롯데백화점에 입사해가지고 점장을 하다가 이제 저도 공부에 관심이 있어서 대학을 가게 됐는데, 항상 이런 나이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상품을 발견해가지고 처음에 백화점이라든가 마트라든가 인터넷 쇼핑몰에 올렸을 적에 사장님들이 너무나 지쳐가지고 야 이제 끝났다. 어떤 사람들이 많은 소비자들과 투자자들이 내 상품을 지속적으로 좋아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이어로 하면서 점장을 하면서 보는 좋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사장님께서 1년 동안 그 매장과 그 소비자들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않으시면 10개 업체 중에서 7개 업체는 6개월 이내 백화점을 떠나게 된다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보면은 일산에서 사시던 분인데 신동욱 씨라고 제 이름을 건명해서 죄송합니다만 자기 선친 땅 집까지 다 팔아가지고 아주 좋은 그 치약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한 번만 닦으면 일주일 동안이 괜찮다고 해서 그분의 또 가정사정도 그래서 그걸 제가 바이오 때 올려놨는데 그 중소업체가 10년 동안의 결실이 런칭되는 순간부터 큰 치약회사들이 갑자기 그날부터 1 더하기 1 행사, 그 다음에 도우미들을 떼지어서 행사를 해가지고 그 치약이 안 보이게끔 해가지고 끝내 6개월 정도 되니까 그 사장이 문을 닫고 아이디어만 판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 온 것도 굉장히 지쳐있을 거예요. 돈과 자본과 열정이. 그런데 앞으로 최소한 6개월 또는 1년 동안은 여기 있는 제조 사장님께서 진두지휘를 하셔가지고 완벽한 대화가 될 때까지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특히 100일, 돌, 이거는 사장님께서 직접 현장에서 있어야 되고, 종업원들은 어디까지나 종업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나 하고 싶고, 오늘 강의 주제를 2인 핵가족 시대의 소비자한테 했는데, 그냥 제가 마케팅 담당 교수고 유통 담당 교수니까 그냥 차려서 거기까지 소프트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것은 이제 2인 핵가족 시대의 소비자한테 했는데, 앞으로 이런 제품들이 유망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강의해 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첫 번째인 것이 골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대부분 이제 악마는 카나리인데 영화는 잘 보시겠습니다만 이제 혼자 살고 자기한테 치장되는 것은 좋은 물건을 쓰겠다. 그래서 싸고 여러 가지 다용도보다는 비싸면서도 제값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현재의 트렌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거 25%가 혼자 삽니다. 서울시내 같은 경우에. 근데 서울시내 4명 중에 1명이 혼자 살고 있는데, 서울에는 독신자 중에서 능력 있는 골드비스라든가 골드 남자가 사는가 하면 지방에서는 독거노인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25%면 4명 중에 1명입니다. 이 서울의 이 번화가에 4명 중에 1명이 혼자 산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제품 개발에 있어서도 좀 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상도 지역은 앞으로 2035년에는 3명 중에 1명이 혼자 살고, 경북과 전남에서는 거의 40%가 혼자 살게 된 거죠. 그리고 권리 신도적인 증가하면서 요즘 나이 들고 고소득의 여자들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제 도표를 보시면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애를 적게 낳는다 이런 표현이 여기 통계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건연구소에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별로는 경북과 전남이 연대가 강합니다. 사실
강원도만 해도 65세 정도 된 사람이 그 동네의 가장 막내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80세 정도 돼야지 노인층에 속한다는 거죠, 요즘은. 1인 가구의 제품들이 많이 이제 양산되는 그런 입장인데,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요.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서도 옛날에는 큰 걸 샀는데 요즘은 다 작게 사서 보다니까 이렇게 작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작고 기능이 많고 조금 비싸더라도 이런 식으로 제품 개발을 해야지 유리하다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전자레인지도 큰 거 말고, 그 다음에 빵을 굽는 거, 커피, 이런 모든 기구도 제가 어제 그 일산 킥텍스에 가끔 거기 가보면 작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커피도 옛날에는 한 가족이 먹는 게 아니라 한 명 내지 두 명, 그 다음에 쿠프 전자밥솥도 2인용, 3인용, 4인용이 많이 팔리지 8인용은 거의 잘 안 팔립니다. 그 다음에 공간도 아주 축소형이죠. 요즘 저 서울에 아파트가 전세난이라 하더라도 25평과 33평이 전세난인지 50평대는 텅텅 빕니다. 왜냐하면 관리비가 많이 나와서. 이건 뭐냐면은 이 보면은 많은 그 짐을 들고 서는 것보다 이렇게 작은 평수에도 모빌리티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요즘 25평은 예전에 50평가 맞는다는 거죠. 그 기능성이.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풍의 이런 것이 많다. 아까 전반부에서 말씀과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경량화, 단순화, 심플 이런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와인도 작고, 전자법수도 작고, 이런 스타일이 있는 거죠. 소형화가 줄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앞에 것까지는 네이버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논문에서 찾았고, 뒤에 거는 제가 지난 10년 동안 마케팅을 접하면서 그냥 이름 붙이는 게 또 좋습니다. 그래서 8대 트렌드로 해가지고 제가 현업에 있었던 거하고 현장에서 한 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성 문제. 사실 그 자기한테 투자한 것을 요즘 절대 그 아끼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제품이 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뭐 다친다고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안 사기 때문에 안정성이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존감. 왜냐하면 내가 어떤 제품을 사고 해서 나의 그 소셜 포지션이 올라간다. 그렇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그 삼성라이트 가격이 잘 팔리는 게 2배, 3배로 잘 팔리는 게 그거를 들고서 해외에 출장을 가보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본에 그때 근무할 때 있었는데 그때 추리닝을 입고서 신주쿠에 돌아다녔는데 길을 못 찾았는데 그냥 백을 다녔을 적에는 길을 잘 안 알려줬어요, 솔직히. 근데 삼성라이트 백과 삼성라이트 완전히 바르니까 그냥 서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명품 브랜드의 값어치가 있는 거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이런 데 좀 유념하셔가지고 고급화하고 작고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효율성 문제. 그 다음에 1인 기업의 진담이다. 왜냐하면 요새 보면은 뭐 사후정인 이런 거 맞습니다. 45세 전후에서 그만두는데 건강은 70세에도 요즘 할아버지들 많이 살고 있다 보니까 1인 기업이 굉장히 증가가 돼요. 그래서 건강한 노인들이 오고 싶은 게 있고 이런 그 필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쪽 수요를 해서 아이디어를 잡거나 제품을 개발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향후 전망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의 증가. 대한민국에 한번 전 세계에 여행을 다녀보셔도 아니면 출장을 가보셔도 초등학생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 나라입니다. 이것은 아프리카로 얘기하면 초장들이 노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갖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는 제품을 판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식 방법을 한다, 뭐 이런 거는 좀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해갖고 연결을 시켜야 마케팅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는 요양원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뭐 되고 자식 부양보다는 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지나친 관심. 그 다음에 이제 요 전까지는 전부 다 현상을 얘기했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조업 사장님이라든가 제품을 개발한 여러분들 입장에서 기업에서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뭐 제가 큰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첫 번째,
철저한 시장 조사 시스템이 구축해야 된다. 왜냐면요, 백화점에서 발열하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 그분이 아직 특허청을 방문하지 않으셨거나 경쟁사를 보지 않아가지고 이미 제품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계속 우기는 거예요. 이 제품이 틀림없다고. 그래서 철저한 시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G마켓하고 이베이 같은데 전부 다 웬만한 제품이 나와 있기 때문에 틈새 시장을 잘 생각하셔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미 나와 있는 거를 제품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이건 그야말로 황당한 거죠. 그래서 철저한 시장 조사 시스템이 필요하고 예전보다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조사하지 않으면은 이미 나와 있는 제품들이 충돌도 있고 뭐고 또 고객들은 신상품보다는 기존 제품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신상품은 어디까지나 불안전하고 또 물건이 잘못되어 있을 때 보험을 무슨 소송을 걸었을 적에 보험을 받을 수 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신상품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처음에는 신기하다 참 고생했다고 그러지만 나중에 가서는 갑자기 보수로 돌아갑니다. 왜? 내가 이 제품을 써서 크레임을 걸었을 적에 과연 소비자 보호원에서 부상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게 제일 마지막에 그 생각합니다. 마지막에는 다 경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철저한 시장 조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요즘 애들은 중학생들도 G마켓을 들어갔다 옵니다. G마켓을 들어갔다 온 다음에 거기서 가격을 산정하고 주문비 2,500원을 플러스한 가격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시작했다가 오프라인으로 간다는 거죠. 중학생도. 따라서 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두 개 동시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야 2,500원 정도 어차피 주문비는 줘야 되니까 괜찮다. 그러나 그 밑에 그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했다. 그러면은 안 산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쇼핑몰에 G마켓 이미 알려졌습니다. 제가 볼 때 뭐 큰 지진이 나지 않는 이상 G마켓에 대한 이미지가 당분간 한 10년 동안은 좀 문제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인터팍 11번가가 뭐 SK에서 폭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고객들은 G마켓 선두 기업을 외우기 때문에 다 외우고 있습니다. 마진율도 좋고 또 교환물도 잘 되고 그래서 오노프라인에 반드시 사장님께서 내가 신상품이라 하더라도 이걸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가격 책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신제품 출제 시 철저한 시장조사가 필요하다. 시장조사는 절대 종업원 시키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요. 600명, 700명 직원들을 이렇게 딱 인사고발할 때 역시 월급 받는 사람은 그 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조사하고 자기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변수는 사장님이나 제조를 직접 하신 분들이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간의 차이, 2%의 차이지만 그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제품 출전에는 철저한 시장조사는 오너가 있으면 좋겠다. 오너 없다? 투자자가 해야 됩니다. 투자자 없다? 제품 개발자가 직접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품은 넘치고 요즘은 상품은 넘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핸드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LG라든가 애니콜이라든가 사실 기능과 똑같아요. 삼성의 갤럭시가 옵티머스 G가 다 똑같습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삼성 제품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건 뭐냐면은 전국 어디 가나 A센터가 있다. 또 싸우지 않고 제품의 부속품을 갈아준다. 이런 것 때문에 결정되기 때문에 제품 개발도 중요하지만 AS도 좀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크레임 갈기 전에 제조사에서 전화를 걸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다. 그래서 먼저 선제적인 해서 고객들이 얘들 신경 많이 쓴다 하는 것이 좋지. 꼭 사고가 나가지고 사고가 날 때 하는 거하고 사고 전에 설문을 돌려서 하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AS를 좀 중요시 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 하실 때 고객이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걸어서 우리 이번에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뭐 문제점이 있느냐 그거를 직접 설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 교육 강화. 종업원들이요 요즘 법에 그렇습니다. 특히 AS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라든가 고객을 응대하는 종업원은 교육받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날 때부터 어느 정도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되기 때문에 종업원 교육보다
그런 서비스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게 더 중요하죠. 또 채용해서 그쪽 부서에 배치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서비스 마인드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상대편을 설득하는 게 좋다든가, 뭐 교회 봉사활동을 했다든가, 정말 생성 과정이 고객의 그 응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교육하고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종업원 교육을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 불만 고객에 대한 대응은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화점도 해고 시킬 때 제일 좋은 방법은요, 서비스 불만센터에다 배치하면은 대부분 6개월 견디 쓰고 그만두죠. 왜냐? 너무나 힘들어서. 그 다음에 이직률이 적은 기업 문화 조성. 이거는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은 사실 1년 전에 갖는 직원이 없어졌고 새로운 사람을 바뀌었다. 그러면 고객은 이 회사 좀 뭐가 문제가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을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처음 선발할 때 잘 선발하지만 이직률을 좀 적게 해서 고객이 안정성을 유지하게끔, 그래서 좀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 풍토를 마련해서 1년이 되면 조금 돌려주고 해가지고 웬만하면 장기간 근무를 하는 것이 고객들이 볼 때도 안정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불만 고객에 대한 유연한 대응,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하고요. 다음은 사회적 책임 강조. 이게 뭐 보면은 매출의 0.5%를 가지고서 아프리카 봉사를 한다 그러는데, 이런 것이 고객들, 소비자들한테는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연탄 배달하는 거 사실 저도 옛날에 해봤지만 그거 직원들 노는 겁니다, 사실. 연탄 한 100장 정도 하고서 놀고 밥 먹고 하니까. 근데 고객들이 그런 광고 장면에 그런 걸 넣을 때, 야, 이 기업 참 양심적이고 좋다 그러는 것 같아요. 매출액은 적은 돈이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해서 뭐 인근에서 잘 지금이나 시상품이라 어쩔 수 없지만 좀 괜찮게 되시면은 홈페이지에다가도 어디 방문했다, 양릉원 고아원 뭐 부리우토끼 뭐 있는 거 있는데 그것도 차후에는 한번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NS 마케팅 첨단 기법의 응용과 강화. 재식 전쟁 방법이 그 엽총과 무슨 뭐 이런 그 기관 단총이라고 하면 요즘은 미사일이지 않습니까? 그 미사일에 해당되는 게 블로그 마케팅, 그 다음에 SNS,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 마케팅까지. 트위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장님 스스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 그 다음에 SNS 요 4가지 정도는 좀 가르치기 어려우면 직원들을 보내서 훈련시킨 다음에 직원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세요. 왜냐면 나이가 40 넘은 사람들은 그 강의를 들으면 혈압이 한 20 정도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부하 직원들에서 한 20세 전에 똘똘한 직원을 갖다가 하루 너 가서 교육받고 와라.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걸 어깨 넘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에 그거 습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SNS, 블로그 마케팅, 트위터, 페이스 이거 할 때 교육시키는 거 그거 아깝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원들 교육하는 거 아까워서 본인이 가잖아요. 본인이 가면 그거 터득이 안 돼요. 40살 넘은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4가지 요소를 잘 해서 기존의 고병 방식에서 이거 없으면 안 된대요. 요새 지하철에서도요, 잡상인이 많이 줄었어요. 그 줄은 이유가 이 타월로 마라카 TV에서 떠들 때 전부 다 고객들은 전부 다 휴대폰만 보니까 지하철에 있는 그 잡상인들이 자동으로 줄었습니다.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SNS를 좀 잘해서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요소 부하 직원 시켜서 대리로 배우면 금방 배웁니다. 그리고 허리 작동하는 거를 일주일만 옆에서 보면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책을 살 필요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질문이 끝났는데 좀 빨리 끝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앞으로 신상품에 오는 거 좋은 조건데 대학도 신입생이 들어와야지 4학년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신상품이 잘 돼서 또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 마트에 기존의 상품을 갖고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면 그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그 백화점에서 10년, 20년 근무하다 나갈 때 명태 조건으로 그 제품을 납품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제품을 뚫고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신상품만이 그걸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상품에서 여러분들이 좀 표를 보면은 일단 군더더기 소리를 안 하면 됩니다. 파다가 없어요. 왜냐면 진이라는 제품이 가게 되면은 백화점 바이어도 나중에 감사를 받게 됩니다. 왜냐면 또 이렇게 좋은 제품을 왜 경쟁사보다 늦게
이렇게 출시를 했냐? 근데 기존 제품들은 이미 거기 다 있는 사람이 나와서기 때문에 그걸 갈 수 없어요. 뭐 구정이나 추석이나 어디 뭘 붙인다 뭐다가 하는데 그 벨트를 어떻게 깹니까? 그런데 신제품만큼은 저기도 SNS를 통해서 이미 밝혀져가지고 백화점 바이어들이 전화가 오게끔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왜냐면 의뢰 입장에 가서 나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나좀 살려달라. 살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광고를 통해서 SNS 통해서 이미 밝혀졌다. 그 광고 나온 것을 들고서 코딩을 해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온 것이 아니라 이제 SNS를 통해서 이미 밝혀졌는데 니네만 모른다. 그러면 그 담당 바이어는 롯데, 신세계, 현대, 그 다음에 한양 대노리아 백화점 있죠. 새로운 제품을 빨리 입점을 해야 그 사람들 저기 고가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새로운 제품들 저도 이제 볼 텐데 용기를 가지시고 또 의뢰 입장에서는 절대 안 된다. 차라리 SNS에서 고객들이 많이 알려져 있고 기능을 충실해서 그 데이터를 코딩을 하거나 아니면은 잘 준비를 해서 의뢰 입장, 가비 입장에서 출시하게끔 또 모든 백화점의 인사 고가는 경쟁사보다 좋은 제품을 먼저 출시하지 않으면 그 담당 바이어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좋은 투자자와 또 빠른 매출을 여러분들 제조사 사장님께서 잘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진 강의자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